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라기보다는 함께 나누면서 공감과 신뢰를 얻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끝나고 났을 때 다 너무 재밌다, 신난다, 이런 느낌이면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스프링을 얘기할 때 제품에 대한 기술적인 얘기보다는 왜 우리가 물이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프링 개발 스토리가 또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메이는 제품을 만들 때 진심이잖아요. 진심으로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물들에 대한 연구하는 연구진이 48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48명이 뭘 하냐면 폐기물 처리하는 연구도 하고 그리고 제품 안에 들어가는 물에 대한 연구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력이 발전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정화 기술로 우리가 먹는 정수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84년부터 정수기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연구가 또 끝내주게 하잖아요.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그러다 그 결과가 300여 가지의 수질 관련 특허를 만들어냈고 7개의 연구실이 생겼고요. 전 세계 75개 대학들과 협력 관계를 이루었고 국제 특허를 125개까지 등록하고 출원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연구를 해서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 역시 물에서도 완벽하죠. 어떤 물이 필요할까요? 건강에 필요한 물은 자연수입니다. 자연에서 그대로 녹아져서 만들어낸 지표수, 그것이 우리 몸에 필요한 생명수인데 그 안에는 앞서 얘기했듯이 미네랄이 굉장히 생명을 살리는 데 중요하잖아요. 우리 자연 안에는 미네랄이 엄청나게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물 속에 그리고 흙 속에 비가 오면 산과 들을 지나서 우리가 정화가 된 물을 먹게 되거든요. 그 모든 과정을 거치다 보면 흙에 있는 그리고 뭐 돌에 있는 그런 미네랄들이 이온화가 돼서 물속에 스며들어요. 그걸 먹어야 저희는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자연이 주는 선물처럼 물을 받아 먹어야 하는데 너무 많은 것들이 오염돼서 그게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은 어때야 하냐면 인체에 해로운 불순물이 전혀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미네랄 산소가 풍부해야 되죠. 그래서 미네랄 산소 함량에 따라서 물 가격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pH 농도는 7.3에서 8. 이걸 완벽하게 지키는 그걸 우리가 생명수라고 할 수 있는 물인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집중했고요. 전 세계 모든 정수기를 갖다 연구해 봤더니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 좋은 물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 몸은 70% 보통 평균 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좋은 물이어야만 이렇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죠.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물의 역할입니다. 산소를 몸속에 이동할 수 있도록 물과 함께 이동을 하겠죠. 배뇨를 통해서 노폐물을 배출하고 타액을 만들고 소화하는 데도 물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뇌와 척수, 태아의 충격을 흡수시켜 주는데 물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요. 관절의 윤활유를 공급하는 것도 물일 거고 세포의 필수적인 영양소, 구조적인 재료가 된다. 우리 몸에 물이 빠지면 곧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구조적으로도 물이 풍부해야지 탱글탱글하게 지켜줄 수 있죠. 땀과 호흡을 통해서 내부 체온을 조절하는 것도 물이고 점막층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것. 그게 건강의 지표가 됩니다. 피부가 촉촉하거나 점막이 촉촉한 게 건강하다는 뜻이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혈류의 물에 의해서 대사와 운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일까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고 지나는 경우가 많아요. 잘 관찰하시면 소변의 색깔이 진해지면 이미 물 부족증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갈증이 생겼다? 그러면 엄청난 부족증이 있다라는 거고 미리미리 조금씩 드셔서 소변 색깔이 진하지 않게 아침에는 가장 진하죠. 밤새 안 먹었으니까.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보충을 하는 게 필수인 겁니다. 만성 탈수증으로 90% 이상의 현대인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변비예요? 물 부족이고요. 비만이에요? 물 부족이에요. 관절의 이상? 이것도 물의 원인이고 피로가 쌓였다? 물의 원인일 가능성이 너무 높다. 만성 탈수로 인한 질병들입니다. 노화, 내가 물을 안 먹어서 주름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처럼 드시는 것, 물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커피, 녹차, 음료, 맥주, 이 생수 또한 물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생수는 음료수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드시면 물을 마신 게 아니라 물을 빼내는 걸 드셨기 때문에 그것보다 2배의 물을 더 드셔야 됩니다. 이 생수는 좀 다른 개념이겠죠.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 한 잔의 기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했죠. 물 외에 다른 음료는 전혀 마시지 않았고 하루에 2.5리터 개인차가 있죠. 사람의 몸무게에 따라서 물 양은 달리 했고요.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건 미네랄이 있는 물이어야 한다. 미네랄이 없는 물 가지고는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요. 이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물 한 잔의 기적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나이가 다 젊어요. 20대고 30대 초고 그런데 간 수치가 정상화되고 LDL 콜레스테롤이 감소됐고 염증 수치가 감소했어요. 비타민 D가 증가했고요. 호모시스테인이 감소됐고 비만율도 떨어졌고 체지방 감소, 인슐린 감소, LDL 콜레스테롤 감소, 염증 지수 감소, 감 수치 감소, LDL 감소, 염증 지수 감소, 비타민 D 증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물 하나로 만들어냈다라는 거고요. 이것은 미국에서도 외국에서도 같은 실험을 했을 때 물을 드셨을 때 피부가 굉장히 촉촉하고 건강해지고 예뻐졌죠. 노폐물이 빠지고 탱글탱글해졌다는 거고요. 1일부터 31일까지 가장 먼저 느끼는 건 맑아졌구나, 젊어졌구나, 그리고 진짜 피 속에 피부 밑에 있는 노폐물이 빠져나갔네 라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이분은 혈관 질환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내가 이렇게 피부가 원래 안 좋나? 라고 생각했는데 혈관의 문제 때문에 노폐물이 구석구석에 쌓여 있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 무릎 뒤에나 팔꿈치 같은 데 굉장히 많고요. 접히는 부분에 굉장히 많이 쌓이는데 물 마시는 습관을 만들었더니 그 노폐물들이 다 빠져나갔다라는 부분이 SBS 스페셜 많이 방영된 바 있습니다. 어떤 물 드시라고요? 좋은 물을 드셔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최고의 영양제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살을 빼는 데도 필수입니다. 지방을 태우는 원료 또한 물이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 몸에 가장 좋은 물 어떤 물인지 책에도 나와 있고 물 한 잔의 기적이라는 책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을 2리터씩 평균 마셔야 할까요? 수돗물, 끓인 물, 정수기, 생수. 우린 너무 잘 알지만 소비자분들은 굉장히 헷갈리고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수돗물을 벌컥벌컥 드시는 분은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대요. 90% 이상 다 정수기를 써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돗물을 왜 안 될까? 너무 많은 보도들이 나왔죠. 물 안에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오염물질이 너무너무 많다. 그리고 우리 정화조 수도구에서는 물을 아주 깨끗하게 걸러주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염소를 집어넣어서 염소는 왜 쓰는 걸까요? 소독약이죠. 소독약이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데 이게 내 몸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쯤은 아시죠? 소독약이 이 안에 들어가서 균이 번식 안 하는 것처럼 내 몸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내 몸에 있는 균들을 싹 다 죽여요. 그래서 좋은 균도 죽여버리는 그런 악순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그냥은 안 드실 거고 수도관에 관한 얘기는 수십 년 동안 얘기를 합니다. 교체가 되고 있지만 어떤 결과냐면 교체된 새로운 수도관은 또 비스페놀 A라는 발암물질을 뿜어내고 있다. 절대 수도관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옛날 거든 새 거든 그것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냥 드시는 건 아니다. 요즘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미세 플라스틱이죠. 이게 이 바다에 있는 이 띠가 다 플라스틱 쪼가리들, 오염물질들입니다. 해류를 타고 흘러서 태평양 한가운데에 우리나라의 수십 배에 달하는 이런 섬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플라스틱 섬이. 그래서 이런 게 물속에 녹아들어서 햇빛을 받고 물에 부식돼서 엄청난 양이 물속에 녹아 있어서 해양물질들이 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고통받고 있는 거죠. 많이 먹고 죽기도 하고. 근데 우리도 먹고 있다는 거예요. 해양 생물들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신용카드 한 장 정도를 매주 드신답니다. 드시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나요? 매달 칫솔 하나씩의 플라스틱을 드시고 계신답니다. 어떻게 먹냐? 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가 먹는 나물류, 야채 그 안에도 있고요. 생선 안에도 있고요.
많은 부분에서 플라스틱을 먹게 됐다. 이 플라스틱이 우리가 편리하려고 만들어낸 완전 대박 상품이잖아요. 옛날에 이거 만들어 놓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랬으면 개발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진 결과를 만들었고 우린 그거를 다시 자연에서 해결 못하는 거 걸러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게 신종 약물이라는 거예요. 약물이 물속에 있었다는 거 많이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죠. 이럴 것이라고 상상을 못했죠. 이것도. 근데 한강에 가장 많은 약물이 당뇨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항생제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당뇨약이고 심지어는 비아그라까지도 한강물에서 많이 검출이 된다. 피임약도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정화조에서 걸러주지 못하고 마리수가 못 고른다잖아요. 그래서 수돗물 안으로 우리 수도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거 개인이 알아서 처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 각자가 발전하면서 산업이 발전하고 편리해지면서 오염물질도 발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너무 과부하예요. 그래서 개인이 알아서 집에서 걸러줘야 하는 부분이 숙제로 남아있다. 생수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 들고 다니는 싣고 이렇게 카트에 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저거 버려도 나쁜 짓이고 먹으면 본인한테 너무 해로운 짓인데 그걸 모른다는 거. 모르니까 그러죠. 알면 절대 안 할 거잖아요. 1ml에 이렇게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이 녹아져 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물을 먹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환경 호르몬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완전 진하게. 이걸 알면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싶은데 알려드려야겠죠. 환경 호르몬이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이름도 모르는 질병들이 계속해서 발병을 할 거고요. 우리나라 이렇게 삼다수도 있네요. 워터라인, 미네라인도 다 마지노선을 훌쩍 넘어서 기준치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 밑에는 안전한가요? 하나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는 넘지 말아야지 했는데 엄청나게 뛰어넘고 있다. 생수는 절대 마시면 안 된다. 그 어쩔 수 없이 물 안 마시면 죽을 것 같은데 할 때는 생수 병이 말랑말랑한 거 말고 딱딱한 거를 선택하시는 게 옳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예, 가장 센 독성이죠.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이 강물 안에 더 범람하더라라는 겁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독성 물질로 독약의 대명사인 청산가리의 6,600배 이상의 독성이 있다라는 거고 살충제인 DDT보다 20배 독성이 강하다. 이게 낙동강, 금강 이런 데 녹아 들어가 있어서 간암이 엄청 원인이 된대요. 간암 일으키는 게 돼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지금 이렇게 녹차처럼 라떼처럼 이렇게 따라 드시는 게 이게 강물이거든요. 컵에다 따라 드시는 게 이 독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또 엄청난 독성 있죠. 이런 거 하나하나 저는 이런 거 강조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알 건 알아야죠.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과부라 화합물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암을 유발하는 성분이고요. 불멸의 화학물로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과부라 화합물은 어디에 쓰이는가? 아웃도어 의류, 코팅제에 쓰이고요. 식품 포장재에 쓰이고 종이컵 안에 코팅, 프라이팬 코팅, 화장품에도 엄청 많이 들어있는 방수 코팅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종이컵에 물 따라 먹고 커피 마시고 프라이팬을 박박 긁어서 설거지를 하고 아웃도어 의류를 빨래를 하고 식품을 포장하는 포장재 막 버리고 그게 모두 다 물속에 들어가서 그게 엄청난 독성을 일으키는 과부라 화합물이 되었더라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편리하려고 만든 게 이렇게 독성이 강한 줄 몰랐다. 점점 발전하고 있겠죠. 그래서 정수기로 걸러줘야 한다가 결론이에요. 그냥 수돗물을 드시는 건 진짜 문제가 심각하겠구나. 그래서 걸러야 해. 그런데 어떤 거, 대표적인 거를 제가 이렇게 표를 올려봤는데요. 코웨이, 청운 아이스, 우리끼리니까 다 얘기를 하죠. 코웨이, 청운 아이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가장 많이 팔리니까. 가장 많이 팔리니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좋아서 가장 많이 팔리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90% 이상이 이 역삼투압 정수기를 쓰고 있다는 거죠. 역삼투압 방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역삼투압 정수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만 찍어 보시면 그게 좋은 물이 나오고 나쁜 물이 나오고를 떠나서 더러워서도 못 먹는다라는 게 매년마다 나오고 있어요. 그 안에서 뭐 부식된 거, 뭐 니켈, 뭐 크롬 여러 가지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다. 얼음 정수기 계속 걸리고 있잖아요. 해마다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아야 될 정도로 많이 나와 있다. 이제 너무 상식적이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걸 다 떠나서 그리고 너무 깨끗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미네랄까지 싹 다 걸러서 H2O 순수 H2O만 걸러내는 역삼투압 방식의 물은 너무 맛이 없어서 맛을 내는 미네랄이 없으니까 맛이 없어서 냉수를 만들거나 얼음을 하거나 커피를 만들게끔 개발을 하는 거죠. 이게 약간의 트릭 같은 겁니다. 이렇게 개발을 하는 거고요. 냉온수를 만들면서 정수기에 따른 부수적인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내십니다. 물도 한 컵을 걸으려고 세 컵을 버리는 일을 하시게 될 거고요. 정수기를 쓰면서 전기요금을 2만 원 정도를 더 내게 되실 거예요. 매달 매달 매달. 그건 알고 계셨냐는 거죠. 정수기 값만 가지고 따질 일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내가 너무 많은 몹쓸 짓을 하는구나. 전기 아껴 쓰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걸로 2만 원씩 쓰고 있고 물 아끼자고 하면서 버리고 있고 이런 일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라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건 역삼투압 정수기 물은 맨 앞에 얘기했던 미네랄이 풍부한 내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일을 하나도 못한다. 이걸 오래 드실수록 아까 얘기했던 기적의 물 한 잔의 기적의 역할 기대하실 수 없어요. 이런 물을 드시면 결과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거고 미네랄을 내 몸에서 뽑아내기 때문에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고 결국은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잖아요. 너무 많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 번만 찾아보시면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아메이 뉴 이스프링은 본질에 충실해서 지표수를 그대로 미네랄은 그대로 살리고 걸릴 건 싹 거르는데 엄청난 기술력이 들어있다. 이걸 연구하는데 십수년이 걸려도 연구만 하더라. 완벽할 때까지 연구를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업그레이드 하는데도 7년이 걸렸다는 거죠. 최고를 만들어 놓고도 또 연구를 해서 신종 오염물질이 뭐가 있지? 또 그것도 걸러야지. 보니까 원래 걸르고 있었네? 근데 더 잘 걸러야지 하고 또 만들고 이렇게 해서 따라갈 수 없는 경지에 올라 있다는 거죠. 미네랄이 얼마나 중요하냐. 미네랄 성분이 없으면 이게 적혈구들이 달라붙어 있죠. 설탕 한 컵 드시면 적혈구가 다 달라붙고요. 미네랄 없는 물 드시면 적혈구가 다 달라붙고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피의 역할을 못한다라는 거죠. 피떡이 져서 결과적으로 산소와 영양소를 나르지 못하는 그런 물이 된다. 미네랄 워터를 드시면 다 이렇게 연전이 풀려요. 이렇게 아주 예쁘게 동글동글하게 떨어져 있고 그래서 미네랄 워터는 이스프링이기도 하고 아니면 뭐예요? 우리 더블 X, 칼슘 다 미네랄을 풍부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할에 도움이 엄청나게 되죠. 미네랄은 생명입니다. 철분 중요한 역할을 하죠. 헤모글로빈 만들고 칼슘인 뼈와 치아를 만들고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체내 중성화 유지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역삼투압에서 트릭을 또 걸어요. 다 걸러놓고 이제는 화학적인 미네랄을 또 넣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를 했을 때 새파랗게 나오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트릭에 속아 넘어가지 않죠,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먹어야 할 물은 지표수에 녹아져 있는 이온화된 미네랄만 우리 몸에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 속에 녹아 있는 거를 먹어야 하지 내가 다 걸러놓고 다시 미네랄 제제를 집어넣어서 만든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스프링만한 건 없다라는 게 결론이죠. 그 외에 체내 속의 수분의 균형 맞춰주고 비타민의 효과를 또 활성화시켜주는 역할, 세포의 삼투압, 침투 효과를 만들어주고 영양소의 세포 운반하게 해주는 게 미네랄이 있는 물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냥 물이 아니라 미네랄 워터가 하는 역할이죠. 대부분은 산성수에 해당이 돼요. 우리 피는 pH 7.3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피는. 근데 대부분이 여기 보면 스포츠 음료도 7.0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료수는 산성수에 가깝다. 대부분 사서 드시는 게 좋은 거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좋은 물에 해당하는 건 물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산성수를 마시면 항상석을 지키기 위해서 몸에서 물이 빠져나간다. 탈수 증상이 유발된다. 탈수가 일어나면 관절낭에 물이 빠져나가고 허리 통증,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된다. 피부에 주름이 생긴다. 위염이 발생되고요. 혈전이 발생되고 세포가 탈수증이 일어나고 세포 수명이 단축되고 부종, 간독소, 신장 결석도 물을 잘 못 먹어서 미네랄 워터가 아닌 다른 산성수를 드시면 신장 결석이 일어납니다. 뇌 손상이 일어나죠. 뇌의 85%가 물인데 치매, 알츠하이머도 물을 부족하게 드셔서 미네랄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질병에 가깝습니다. 소화는 산성이, 흡수는 알카리성이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도 산성수를 마시면 흡수가 안 됩니다. 이런 일이 단지 1, 2%면 발생이 된다. 그 정도로 떨어지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70kg의 몸무게라면 1리터 그 이상을 드셔야겠죠? 동물 실험 하고 싶지 않지만 했습니다. 한 거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죠. 수돗물에서는 염소가 있을지언정 날아가고 미네랄이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죽지 않았지만 역삼투한 물에서는 물고기가 하루 지나서 다 죽었습니다. 왜? 미네랄은 생명이라니까요. 그걸 걸러낸 물고기는 물이 전부기 때문에 바로 죽었지만 우리는 미네랄 워터를 조금씩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조금씩 죽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파 실험도 저도 직접 다 해봤거든요. 감자도 키워보고 고구마도 키워봐라 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미네랄이 있는 깨끗한 물에서는 뿌리도 길게 자라고 풍성하게 자라고 잎도 쭉쭉 올라가요. 근데 역삼투압 정수기 물에서는 한 가닥 나오다가 안 나와요. 수돗물에서는 썩어버려요. 염소 때문에. 이렇게 내 아이를 어떤 물을 먹이고 싶냐라고 질문해보면 답은 너무 명쾌한 것 같아요. 비싼 것도 아닌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좋은 물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거, 오염물이 없는 깨끗한 물, 미네랄이 풍부한 물, 약 알칼리성 물, 이 완벽한 조건을 다 갖춘 정수기 영상을 볼게요. 네, 마음이 급해서. 좋은 얘기는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앞에서 굉장히 무서운 공포영화처럼 보여준 것들이 지금 우리가 그냥 무시하면 안 되는 물질들이고요. 이걸 완전하게 지켜주는 게 이 스프링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걸 걸러주는 게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아메이는 어떠냐? 기준을 상회해서 기준을 만들어가는 회사예요. 그걸 증명하는 또 하나의 정수기가 만들어졌죠. NSF에서는 85%를 걸러내는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아메이 자체 기준은 95%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로 만족 못하겠다. 85% 걸르면 되는 거야? 아니야. 우리는 95%야.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 제품은 99%를 걸립니다. 우리가 세운 기준 그것보다 훨씬 높게 걸러내는 정수기입니다.
너무 뿌듯하잖아요. 만들어 놓고도 기쁠 것 같아요. 어디서 인증했는가가 중요하죠. 그냥 자료만 제출하는 WQA에서 인증받은 게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고요. 여기는 그냥 통과죠. 당연히. 근데 NSF에서는 어떤 인증을 하냐면 직접 제품을 가져가서 물 다 넣어서 직접 테스트를 해서 인증을 해주는 거죠. 85개 이상의 국가 기준 및 65개의 기준을 수립해주고 있는 그런 업체고 11만 9천 군데 제조업체 인증을 진행을 했고요. 65만 7천 개 이상의 제품 인증을 해주고 있고 세계적인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단체라는 거예요. NSF 부착 마크가 그것을 증명하겠다라는 거죠. 아예 그냥 인쇄를 시켜놔야 돼요. 스티커는 안 돼요. 인쇄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거는.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냐면 새로워진 필터 시스템으로 이제 바이러스도 박테리아도 진화를 해서 지들이 죽고 싶지 않아서 그런지 포낭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보호막, 얘네들이 보호막을 씌워져서 나오는데 이 보호막까지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염된 물에 통해서 얘네들이 들어오고 환경이 되면 언제든지 보호막을 벗고 증식을 하는 요즘에 지금 너무 습하고 더워지니까 알지 못하는 병들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주변에 보시면 장이 많이 탈이 나고 습진도 많이 생기고 굉장한 바이러스들이 돌고 있거든요. 그런 원인도 이런 것들이 더 번식하고 있지 않아 때문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보호막이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살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신종 의약품 19종에 대해서 인증을 다 받았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그런 의약품들 다 걸러주고 있었다 원래. 근데 인증까지도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 그전에 이스프링도 다 하고 있었던 거. 근데 인증을 해준다라는 부분이 또 한 번 더 어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앞서 말했던 타사 제품들을 얘기할 때 우리 것도 좋아할 때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먹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얼마나 거르고 몇 종을 거르는지 물어봐라 라고 해보세요. 제대로 자료를 주는 데가 없더라. 우리는 그런 거 물어봐주면 되게 기쁘죠. 이건 몇 개를 걸러? 라고 물어보면 그래 물어봤어? 이러고 막 얘기할 거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자신만만하니까. 쉽게 분해되지 않고 인체와 환경에 축적되는 물질들, 아까 무섭게 얘기했던 과부라함을 불멸의 화학물질들을 다 걸러내고 있다. 앞으로 기업들이 더 발전해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검사를 했잖아요. 과부라함물에 PFOA, PFOS를 거르는지 체크하더라. 그래서 나는 또 다른 걸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성분으로 변형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과부라함물을. 그래서 그것도 다 체크한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앞서서 다 막아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170개 플러스의 오염물질, 170개 이상의 인증 자체가 없어서 우리는 170개만 표현을 했다면 앞으로 밝혀질 신종 오염물질까지도 거를 것이다라는 아주 강력한 표시가 플러스입니다. 너무 믿음직하다. 오염물질 다 거르고 있는데 더 와봐 다 걸을 거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필터가 아주 강력하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프리필터, 큰 부유물, 디펜스 가드에서 미세 플라스틱, 포낭, 병원균, 그리고 카본 블록에서 약품과 납수은 여러 가지 물질들, VOCs 등 걸러내고 있죠. 프리필터가 더 강력해져서 주름 잡힌 프리필터를 하나 더 넣었어요. 큰 입자 걸러주고 안에 있는 탄소 필터 등을 성능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넣어줬고요. 디펜스 가드 해서 막아주는 거잖아요. 카본 블록을 좋게 해주기도 하고 물의 투명도도 올려주고 미세 플라스틱을 여기서 다 잡아줍니다. 카본 블록이 가장 중요한 필터예요. 고분자 결합 압축 활성탄. 얘가 가장 큰 역할을 하죠. 이 안에 축구장 10개 정도의 숯이 들어있기 때문에 표면적이 그래서 이 안에서 잔류의약물질 또한 그리고 PFOA, OS 등 독성 물질을 흡착하고 있죠. 그래서 미네랄은 그대로 살리면서 흡착을 할 수 있는 이거를 절대 포기할 수 없고요. 이 카본 블럭에 만드는 과정은 코카콜라 레시피처럼 알려진 사람이 2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강력해진 UVC LED. UVC는 우리가 보면 우리도 굉장한 손해가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태양에서 오는 광인데요. 자외선 광 중에 하나죠. UVC 파장은 오존층에서 다 막아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죽이는 광선이기 때문에 265에서 269 나노미터일 때
생명이 죽어요. 미생물이 가장 취약한 이 파장을 여기 만들어 놨고 우리는 절대 볼 수 없이 깊숙이 넣어서 물 속에 있는 아까 포낭까지 있는 그 보호막까지 있는 포낭들을 다 비활성화 시킬 수 있게 그냥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비활성화라는 의미가 DNA 구조가 파괴돼서 번식, 증식이 안 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화학물질 하나도 안 쓰면서 완벽하게 이런 처리를 할 수 있다. 이게 기술력이 아닌가. 화학물질을 넣으면 내 몸에도 피해가 가거든요. 그걸 마시는 사람도. 근데 저희는 그런 것 일도 나오지 않는 걸로 해결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거 만드는 과정만 해도 굉장히 오래 설명을 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1만 분의 1에서 100만 분의 1까지 박테리아를 99.9999% 이게 정확하게 100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99.9999%를 박테리아를 비활성화 시킨다는 뜻입니다. 너무 많이 연구를 해서 25% 에너지 절감시켰고요. 한 번 장착된 거 10년을 쓸 수 있어요. 폐기물까지 줄이기 위한 노력이었고 이제 10년 동안은 그냥 쭉 쓰시고 한 번 더 갈아서 저는 10년 더 써보려고요. 지금 있는 것도 18년 동안 썼는데 이거는 더 훨씬 더 오래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하게 핸드폰으로 청정기와 정수기 모든 걸 다 케어할 수 있어요.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굉장히 편리하게 보여주면서 안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되고요. 품질 보증 5년 동안 해줍니다. 5년 동안 고장이 났을 때 무상으로 다 해준다. 이런 정수기 있어요? 없어요. 설치해놓고 한 달 안에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할 수 있는 정수기도 존재하지 않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품질 보증을 해주는 정수기 또한 없습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면 필터 교체 영상까지는 넘어가고요. 지금 너무 저렴하게 160만 원 이상을 저희가 취급할 수 없어서 이 가격이 특화된 가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수기는 250, 300이 돼도 다 살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정말 우리는 특혜받은 사람들입니다. 너무 좋은 물을 이렇게 하루에 1,090원으로 부담 없이 야채 과일도 씻으면서 쌀도 씻으면서 실컷 드셔도 넉넉할 만큼 드시는 집안에 옹달샘이 있는 그런 격이죠. 그래서 물만큼은 정말 완벽하게 좋은 물 갖다 놓고 물 고민으로부터 해결되는 완벽한 정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무조건 바꿔드리고 싶어요. 마치겠습니다.